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한 2달 전에 이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전당대회 이슈가 되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당론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일단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안에서 경찰이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전권 송치제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여러 보안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수영 변호사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 부분부터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한 게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잠깐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그래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좌표 찍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무력감이 느껴져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하셨죠, 정성호 장관께서.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저도 비슷한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보안수사권이 있기만 하면은 해결될 일을 검사한테 보안수사권 주면 안 돼를 전제해놓고 우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산길로 가야 되고 둘러가야 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대담하면서 보안수사권으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견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한적 범위에서. 보안수사권이 쟁점이 아니었는데 어떤 채널에서 갑자기 보안수사권 남겨놓으면 검사가 다시 부활하고 정치검사 부활한다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상한 쟁점이 돼가지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모든 전당대회 후보 캠프 플러스 대통령까지 전부 다 지금 거기 눈치 보고 끌려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일종의 어떤 강경 지지층이나 그 유튜브 채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뭐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 1,500만, 2,000만 됩니까?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회로 다 뭐 그래도 야 홍기현 의원도 지금 뭐 그 새로운 법안 만들었다가 홍기현 의원도 한 수 지금 접었단 말이에요. 뭐 읽어보니까 그래 뭐 부족하나마 보안사건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보호 수단들 뭐 있더라. 수긍합니다 당론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은 민주당 앞으로 미래 없어요. 총선 지선 무슨 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열린다고 뭐 환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100% 패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뭐 정권 송치 갖고도 좀 뭐 또 난리던데 경찰이 수사를 한 거를 갖다가 검사가 검토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할 때. 근데 죄가 있다고 보고 넘긴 거는 검사 손에 사건이 오니까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이거 증거 없어가지고 죄가 안 돼요라고 하면 경찰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검토를 하려면 검사 손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는 피해자가 나 억울해요. 경찰 조사 잘못됐어요. 검사님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가요. 해야 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져 있다는 그래서 서류를 받아봐야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서류만 보고 하는 것도 웃긴데 지금 서류를 볼 기회라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 송치를 부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안수사권을 없앨 것 같으면 검사가 수사를 일절 못할 것 같으면 사건이라도 다 가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과거로 회귀하느냐고 막 욕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엄하게 또 7대 뭐 민생범죄 그런 범죄는 정권 송치하도록 또 열어놨다고 또 그렇게 광고를 하시던데 거기 나오는 범죄들이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장애인 학대. 이거 대부분 지금도 정권 송치예요.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은 지금도 무조건 경찰 수사에서 검사한테 다 보내도록 지금도 돼 있어요.
거기에 좀 더해가지고 스토킹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민생범죄 그거밖에 없습니까? 뭐 전세 사기 이런 거는요. 전세 사기가 빠져 있다는 비판은 있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모두가 이거 국회의원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알아요 이 문제점을. 근데 아는데 다 얘기하면 똑같아요.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싸움판 벌리면 이게 그 표 잃어버리면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좋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경선 기간은 짧았지만 이슈가 민생이라든가 지금 본인이 주장하셨던 청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로 뭐랄까요? 구심력이 작동했달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포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의 심정이랑 똑같은 건 곧 있으면 출마하실 것 같아가지고 열받으셔가지고 출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몇 달째 불을 뿜고 그러니까요. 그 심정입니다 제가. 그런가요? 네. 저도 뭐 언제적 검찰 개혁 외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민생이 다 실종됐어요. 정책도 실종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나서 이렇게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할 생각은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늘 주장해왔죠. 뭐 추석 전에 끝낸다더니 뭐 한 게 뭐 있냐라고 했듯이 그냥 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 발언이나 검찰 개혁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좀 제대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 요구권은 남겨놔야지. 그건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보안수사권은 말씀하시는 네, 예외조항, 네, 보안수사권이 네, 예외조항 네,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안수사권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안 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검사한테 어떻게 수사권을 남겨? 기소 수사 분리 안 하자는 거구만.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가 없구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안사건 필요하다. 조국 대표 보안사건 필요하다. 이분들은 수사기소 분리 반대론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가 얘기하는 게 기소수사 분리를 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는 이 인지부조화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것과 수사기소 분리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왜곡한다니까요. 쫓아가셔야 돼요. 출마하신다. 미칠 것 같아 정말 짜증나서. 지금 대구 청년 지금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난맥상 보였다. 뭐 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사퇴해서 밝혔다라고 얘기하고요. 정치부 기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정 장관이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나는 국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꽤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보도로 나온 게 사실은 어제 오늘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지 저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건 기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지금의 정 장관의 태도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뭐 어떠신가요? 예. 어떻게 버티겠어요. 상황이. 솔직히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다 침묵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혼자서 이걸 막으라고요? 법사위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사람을 앉혀놓고 아니 거의 뭐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 열심히 까 막. 법무부 장관이 뭐 개혁의 반동문론자야 완전히. 작사를 내잖아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혼쭐을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동료 의원이었으면서. 조국 혁신당도 참 웃기는 게 유두차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표가 입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그렇게 무슨 적폐 세력인 것처럼 몰아세우니까 게다가 우당의 자기 당 의원들은 뭐 수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전당대회가 눈치 보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혼자 뭘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뜻과 법무부 장관의 뜻이 엇비슷하다는 적어도 그 정도 신뢰는 갖고 질의를 하면서 존중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비도 좀 되지 않았다. 그럼요. 뭐 이런 그게 근데 왜 그러겠어요. 예. 그렇게 시원하게 정성호 장관을 막 혼내는 게 다 생중계되고 쇼츠로 남고 이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열광하니까 또 자기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쇼의 재물로 땔감으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은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완전 격공하신 것처럼 저도 격공합니다. 기회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마하시게 생겨가지고. 자, 좋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의견은 강수영 변호사한테 일임을 하셨는데 아마 이 주제로 넘어가면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조국 혁신당에서 새 대표 뽑혔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 이게 과연 이슈로 올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논란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주제가 합당이었어요. 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식으로의 합당 논의는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는 흡수합당론에 선을 그었는데 사실은 일각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의 흡수합당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흡수합당 대신에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더해서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상황이랄까요? 지역에 내려가 보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제 그런 호남 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 조국 혁신당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건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봤을 기대에 때는 뭐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는 못해요. 뭐 선거 결과도 뭐 그렇고. 예.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그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민주당 잘하라는 채찍이 회초리예요. 예. 정신 차리고 잘해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딱히 아직 그런 역할은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합당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이랑 똑같은 구호인 것 같아요. 그냥 전당대회 앞두고 그냥 왜 이렇게 민생과 정책은 사라지고 자꾸 그쪽으로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떠드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합당 안 한다잖아요. 근데 뭘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합당 안 한다는데 뭐 합당하겠다라고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이게 무슨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걔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일단 수기 과정도 일단 없었고 동의도 하지 않고 일단 뭐 본인이 말하는 당사자가 합당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합당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냥 구호에 불과하다. 구호에 불과하고 전당대회용 구호에 불과하다. 이후에 한번 보자.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당할 수 있다. 예.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봐요. 당원의 80% 정도 되려면은 일부 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합당이. 그리고 두 번째 찬반을 묻기 전에 제가 예전에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합당 찬반만 묻지 마시고 합당 논의는 조건이 붙는다. 조건.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훨씬 중요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두 당이 합친다? 그것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싫은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자 신장식 대표가 이제 대표 됐습니다. 대표가 돼서 적대적 M&A 싫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우리 후보 낼 거다.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합당을 하려면 전략 공천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 쪽 사람 챙겨달라 이 오히려 말입니다. 청소를 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냥 합당은 안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했는데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략공천 일절 없고 조국 대표마저 전 대표마저도 전략공천 없고 그냥 민주당에서 출마한 사람들하고 경선하십시오. 예. 그런 조건이라면 조국혁신당 그걸 저는 적대적 M&A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요는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고 우리 없이는 개헌도 안 되고 선거 승리도 없으니까 우리도 품어줘. 근데 우리는 소수니까 좀 챙겨줘. 예? 이제 이 말로 들리는데 이거를 그럼 오픈해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 도대체 어디를 뭐를 전략공천 얼마나 몇 자리 당직자는 뭐 이걸 오픈을 안 하고 그냥 대의만 찾고 얘기해. 조국혁신당하고 안 합치면 선거 집니다. 분열은 패배예요. 통합은 승리입니다. 선동이에요 선동. 예. 자, 제가 지역 상황을 자꾸 물어보는 건 뭐냐면 호남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전에 내왔던 거 지민비주도 그랬고요. 그건 사실이고 이중당적을 이야기할 때 늘 조국혁신당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쵸. 추정만 할 뿐이죠.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올리면 이게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서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용 구호다라고 외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표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북 가서 저기 갈라치기 발언하고 또 반도체 뭐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표 때문이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저는 이제 전당대회용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원 주권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당원 주권 하면서 무슨 당원이 빠진 합당 논의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냥 결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잖아요. 그냥 합당해야 된다라고 그냥 표를 받기 위해서인데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조국혁신당 등등 이중당적 등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뭐냐면
요즘 저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멱살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과연 공당에서 벌어질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에서 이게 도대체 공당에서 일어날 일이냐라는 상황을 몸소 겪으신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현안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한길용 파주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41명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 배분 불만 표시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미 한번 송원석 전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 당에서 제명해달라는 취지로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소를 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히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도 제가 이 주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 배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면서 뭐 국회를 보이콧하고 뭐 의원 총사퇴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굉장히 호응했어요. 그 얘기에. 야, 이거 진짜 의회 독재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역에 들을 때마다 약간 비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다고요? 삼선 의원들 그거 얼마나 목숨 걸고 있는데 그거 포기 절대 못합니다. 그 자리 하나 바라보고 지금 물밑에서 얼마나 싸우는데 심지어 권영진 의원은 간사 자리 가지고 이거 간사입니다. 이거 위원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선은 간사, 삼선은 위원장.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제 말만 그렇게 세게 하지 실천을 전혀 못하는 본인들 이익이 우선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이 지금 보니까 대구시당 위원장도 원래 출마했는데 그것도 이제 접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아쉬운 건 권영진 의원이 초기에 멱살을 안 잡았다고 부인했어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대응입니다.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부인하려면 아예 그냥 완전 상대방한테 덮어 씌워버려야 되는 거지.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게 아주 저는 패착이라고 보고요. 멱살 근처를 잡았다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본인이 분명하게 사과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리더십이 없구나.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져 있으면은요. 본인이 상임위 배분 가지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우악스럽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집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순간 당원 공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거는 지금 이제 무대표 상태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없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아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의원님 지역에 계실 때 이렇게 몸싸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노골적인 어떤 다툼이랄까 이런 거는 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많이 봐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저기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겪고 있지만 최소한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민주당 전당대회에 묻혀가지고 분쟁감이 많이 없어지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품격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지금 한 주가 좀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의 품격을 시험받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주제들이 좀 더 많이 남았고 사실은 예민한 주제들도 많은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석방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또 가셔야 하잖아요. 다음 또 가셔야 하고 늘 죄송합니다. 장르만 여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자, 다음 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 변호사님 따라다가 토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요. 자주 올라오십시오. 자주 올라오셔가지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호남 상황 특히 지금 전당대회에 관련돼서 가장 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호남 상황 관련돼서는 수시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주시고 저희는 2부 순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